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롱장입니다. 지난 1년 반 동안의 어려운 시장과 현재 시장을 더불어서 우리가 재테크를 어떻게 하는 게 현명할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영상을 켰습니다. 제가 꾸준히 말씀드려왔던 부분이고요. 여러분들이 약간 오해하고 계신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뭐냐면 다주택자에 대해서 그걸 한번 정리하고자 합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좋아요, 멤버십 부탁드리고요. 멤버십은 매주 토요일 라이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강의 정보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이 가능하세요. 다시 잠실로 왔습니다. 최근 보시면 부동산이 다시 안 좋아지고 있다는 기사를 좀 보셨을 텐데요. 과연 그러면 잠실은 어떻게 되고 있을까? 잠실 얘기만 하고자 함이 아니에요. 좀 더 넓은 지역을 볼 거고요. 여러분이 이번 시장에서 이것만큼은 배우고 넘어가야 아쉽지 않다는 거예요. 투자는 스펙이 없어요. 대학교 나오고 자격증 따고 토익 점수 받고 이게 우리의 모습인데 이건 스펙이 있어요. 우리가 이거를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일명 전문가란 타이틀이 있으면 얘기를 그냥 맹신하는 건데 투자는 스펙이 없어요. 내가 어디서 얼마를 벌어봤다. 이게 뭐 자격증이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성장해라. 이렇게 너의 목표를 만들어 가라. 이렇게 나는 지금까지 성장해 왔다. 이걸 말씀드리는 거지 그 소위 전문가분들 얘기 듣고 성장이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들은 투자를 하지 않아도 돼요. 투자를 안 한다가 아니라 투자를 할 필요가 없죠. 그게 본업이니까. 잠실 한번 보면요. 자, 일단 이것도 깨알팁인데 이제 보이시죠? 예전에 이렇게 직거래가 나왔잖아요. 그럼 이게 신문기사가 나왔어요. 24억 5천에서 18억 6천으로 수직 하락, 폭락, 6억 떡락 이런 게 기사에 나왔다고요. 왜? 거래가 너무 없으니까 직거래가 눈에 튀었어요. 직거래가 만약에 10%라고 쳐요. 그러면 10개 중에 하나면 눈에 안 보이는데 총 거래가 2개인데 하나가 직거래인 거예요. 그러면 눈에 확 들어오죠. 근데 이젠 안 들어오는 거예요. 자, 잠실 여전히 요거 꺾인 거 외에는 잘 가고 있고요. 잠실 S고요. 리센츠는 보시다시피 정고점을 찾았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놀랍죠. 잠실주공 5단지 정고점을 잘 찾아가고 있고요. 자, 트리지움 정고점 잘 찾아가고 있고요. 그리고 레이크 팰리스도 정고점을 잘 찾아가고 있습니다. 자, 잠실이 이렇게 잘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가 그냥 넘어가는데요. 이번에 우리가 아예 각인을 합시다. 저와 함께 여러분이 뭐예요? 돈 모이면 잠실 사라. 잠실 좋다. 이거 우리가 이거 보고도 인정할 수 없으면 안 돼요.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렇게 큰 데미지를 먹었는데 재생을 하고 있잖아요. 끝에 꺾인 건 직거래예요. 그럼 얘로 보면 되겠죠? 보이시죠? 얼마나 든든해요. 돈이 많으면 잠실을 사라. 또는 강남을 사라. 아니면 용산을 사라. 약간 우량한 물건을 사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다주택자 포지션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상승이 돼 있으면 쭉 연결해서 보면 오른쪽으로 쭉 가면은 강동구가 나오죠. 강동구도 지금 나쁘지 않습니다. 잘 회복을 하고 있고요. 제가 작년 말부터 과대낙폭이라고 자주 말씀드렸던 이제 미사가 나오는데 하나 미사죠. 여기를 보시면 전 단지가 그런 건 아닌데 여기도 열심히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또 연장선상이 있어요. 여기서 강을 넘어가면은 덕소가 나옵니다. 남양주 와부인데요. 이 와부 고등학교가 좀 유명합니다. 이쪽에서. 여기를 한번 볼까요? 여기를 보시면 좀 생기가 없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죠? 생기가 없죠. 이래서 연속성이 중요한 건데 자, 우리가 쭉 보면은 자, 제가 쭉 보여드린 지역 잠실이 있고 강동구가 있고 하남 미사가 있고 와부비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사람들이 실제로 내 집을 마련해서 거주하고 싶은 지역 베스트 1은 어딜까요? 잠실이에요. 베스트 2는요? 강동구예요. 베스트 3는요? 하남 미사예요. 베스트 4는 와부비 아니라 여긴 좀 애매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중에 저 이 동네 나쁘다는 거 절대 아닙니다. 개발 계획도 있고 좋아요. 잘 나갔었어요. 여기에 내가 내 집 마련해야 되겠다는 분은 별로 없을 거예요. 일단 여기서 약간 단절이 되기도 합니다. 다시 얘기해서 내가 실제로 거주하고 싶은 순으로 이번 시장에서 짱짱하게 버텼다. 폭락장이 와도 잘 버티는 애는 사람들이 실제로 거주하고 싶은 마음이 높은 지역이다. 잠실은 국가에서 인정했죠. 사람들이 너무 거주하고 싶은 비율이 높아도 된다는 걸 일부러는 아니지만 시스템을 통해서 보여준 셈인데 토지거래 허가구역이에요.
갭 투자가 불가능합니다. 아예 막혀 있는데요. 실제 거주 희망자만으로도 회복을 하고 있는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 정리를 해보죠. 이겁니다. 아, 사람들이 실제로 거주하고 싶어하는 지역이 비싸구나. 그런 지역이 장기적으로 투자하기 좋구나. 그런 지역이 방어가 잘 되는구나. 그런 지역이 회복력이 좋구나요. 자, 그런데 제가 아까 다주택자 얘기하다가 넘어갔잖아요. 저는 지난 시장을 생생히 기억을 하는데요. 와부읍은 투자자들이 좋아하던 지역입니다. 제가 상담을 굉장히 많이 해드렸고요. 특히 이런 곳들, 소액으로 접근이 가능했던 지역이에요. 이렇게 보시면은 매매가, 전세가가 들러붙어 있었죠. 그래서 폭발적으로 상승을 해요. 얼마나 올랐었냐면은 갑자기 2억짜리가 2억이 안 되던 아파트거든요. 안 되는 물건 충분히 있었어요. 2억이 안 되던 아파트가 2억짜리 아파트가 갑자기 5억까지 올라갔습니다. 2.5배가 단기간 내에 급등하는 엄청난 그 시세 폭발력을 보여줍니다. 이게 다주택자들이 좋아하는 주택의 특이성이에요. 아까 실거주하기 좋고 방어력이 좋고 잠실 같은 곳들은 특성에 대해서 그냥 그것만 보시면 돼요. 정부가 규제하는 걸 좋아하고 돈 뭉치가 가는 걸 좋아하고 자산가들이 가는 걸 좋아하고 실거주를 희망하는 그 빈도가 높아요. 그래서 잘 버팁니다. 내가 살면 되니까. 다주택자가 좋아하는 곳은 보시다시피 투자하기 용이해야 되기 때문에 전세가와 매매가가 들러붙어요. 왜냐면 집을 매수하고 싶진 않아요. 나중에 안 팔릴 수도 있고 내가 뭔가 이게 좀 좋은 집을 사고 싶잖아요. 근데 여기에 거주는 하고 싶어요. 왜? 돈이 이거밖에 안 되니까. 물론 교육의 목적이라던가 일자리 때문에 사유도 있겠지만 일단은 사실은 전세가 좀 어느 정도 여기가 합리적인 가격이야 나가거든요. 이렇게 매매가랑 전세가가 붙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러다가 여기 투자자나 주택의 수요 또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실제 거주하고 싶은 분들도 부동산이 올라간다는 어떤 확신이 들면 확 밀려들거든요. 투자자랑 그리고 요게 문제예요. 아까 실거주하기 좋은 지역은 수요가 평소에 꾸준히 들어와요. 근데 내가 살 거니까. 근데 여기는 집을 안 사고 전세로 끝까지 버티다가 전세가가 올라가거나 매매가가 본격적으로 올라간다는 생각이 들면 전세로 살 분도 매매로 돌아서요. 그러면서 외부의 투자 수요랑 그동안 밀려있던 매수 수요가 한꺼번에 폭발을 하면서 어마어마하게 올라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게 집을 한꺼번에 많이 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세가 많이 풀리겠죠. 또는 누군가 매물을 못 받아줄 정도로 올라갈 거예요. 왜냐면 아까 설명을 드렸잖아요. 아무리 상승을 해도 얘네를 넘어갈 수는 없어요. 아니 여기 살 바엔 여기 산다는 판단은 누구나 할 거예요. 거의 대부분. 물론 아파트별로 다르겠지만 넘어갈 수 없는 한계가 있는데 옆 동네에 비해서 과다하게 올라가면 더 이상 받아줄 사람이 없잖아요. 그럼 빠져나가는 사람이 생겨요. 왜 빠져나가느냐? 처음부터 투자 목적이었고 이미 시세 차익이 생겼기 때문에 내가 수익이 줄어들 뿐 빠져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던져요. 그래서 쭉 빠집니다. 그리고 회복이 느려요. 왜? 지금 같은 침체장에서 내 집 마련을 하면 안 되니까. 투자를 하면 안 되니까 여기도 월세나 전세, 지금은 특히 월세로 거주하는 게 제일 현명하다는 판단이 되는 거겠죠. 자, 이래서 정리를 해드리는 거예요. 다주택자는요, 장기간으로 가져가는 게 아니에요. 폭발적으로 올라가는 구간까지 버텼다가 여기서 매도를 하셔서 아까 말씀드렸던 잠실 같은 지역을 사야 돼요. 여러분은 결국 자산가들의 시장으로 돌아가야 돼요. 왜 그러냐? 아까 보여드렸지만 이런 하락장에 너무 잘 버텨요. 안전성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기 솔직히 말씀드리면 잘 못 버팁니다. 보이세요? 여러분이 여기 지금 시세 반등의 기미가 보여요? 거래는 되고 있어요. 거래가 되는데 왜 계속 내려갈까요? 급매가 팔리면 또 급매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투자자가 시장 하락의 주범이라는 거예요. 뭐든지 악의적인 의미는 없습니다만 약간 주식시장에도 개미 털기가 있잖아요. 개미가 많으면 소액 투자자가 많으면 자산이 강력하지 않은 사람이 많으면 이게 잘 못 가요. 털려 나가거든요. 돈이 많으면 겁이 줄어들고요. 돈이 없으면 겁이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장에서 배울 점 3가지만 정리해보죠. 첫 번째, 잠실 같은 곳을 사라. 두 번째, 투자자가 좋아하는 지역은 따로 있고 이때는 수요가 뭉친다. 세 번째, 다주택자는 장기간 하는 게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 한 다음에 우량한 물건으로 갈아타기 위함이다. 요거를 시세표를 보고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지금 일부 지역은 회복을 굉장히 잘하고 있고요. 일부 지역은 회복을 못하고 있는데요. 이런 일부 지역은 왜 회복을 못하고 있을까요? 아까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투자자가 들어와야 올라가는 성향이 강한 지역은 또다시 투자자가 들어와야 회복력이 나올 텐데
지금 투자자가 들어오기 어렵거든요. 회복을 못할 거란 게 아니에요. 이 정도 상승폭을 다시 가져오기 위해서는 뭔가 예전과 비슷한 성향의 수요가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잠실은 지금 그게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되게 혼란스러워 보이시는 이유가 이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주택이 투자자가 좋아하는 소액 투자 물건이었는지 아니면 잠실처럼 우량한 물건이었는지 생각을 해보시면은 지금 아파트의 시세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시장에 나타났던 현상을 놓치지 않을 수 있고 내가 조금이라도 발전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응원하고요.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